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추정에 대한 개념은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한한수에서 통계적 추정 개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강에서도 한번 또 복습을 했으니까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비슷한 문제들은 여러분이 풀어보는 걸로 하고, 선생님은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일주일 근무 시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줬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습니다. 자, 얘가 1단계죠. 모집단에 해당하는 거.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 구별할 겁니다. 자, 이미 추출 36명 했습니다. 2단계 나왔죠. 36명을 이미 추출해서 확인해 보니까 일주일 근무 시간의 표본 평균이에요. 38시간 이상일 확률. 38시간 이상일 확률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값을 알려줬습니다. 자, 얘는 3단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모집단이 있고, 그래서 표본을 뽑는데 이 표본 평균 이 속해 있는 3단계 정규분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5를 뭐로 나눈다? 루트 36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때 표본 평균이 38시간 이상일 확률이 0.9332예요. 0.9332. 그렇다는 것은 이 친구죠. 9332에 해당하는 친구가. 그래서 아마 여기 이 전체가 0.9332였을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1.5에 해당한다라는 사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38시간이라는 게 평균에서 빼기 1.5 6분의 5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3 6분의 5 생각을 해주면 친구가 4분의 5만큼 마이너스 4분의 5만큼 해준 값이 38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역으로 플러스 4분의 5를 해준 게 평균일 테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선생님이 지금 공식을 안 쓰고 풀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도 공식을 가지고 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를 느낄 수 있어요. 공식을 써야 될 때는 쓰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3번 볼까요? 3번을 보시면 어느 지역의 1인 가구 월 식료품 구입비는 평균이 45, 1단계 표준 편차가 8만원. 자, 1단계 이 지역의 인구 가구 중에 임의로 추출한, 자, 2단계 16가구에 대한 표본 평균, 자, 3단계 나오고 있죠. 44 이상 47 이하일 확률. 자, 그러면 3단계 표준 편차 계산해보고, 친구는 정규분포인데 45에 8을 루트 16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2. 그러니까 44만원은 마이너스 1시그마고 47만원은 2시그마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3413이랑 외우고 다니라 했죠. 4772 이렇게 되고 끝자리가 85로 끝나야겠죠. 그래서 4번이구나.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잘못 풀었네요. 그러니까 2랑 이게 틀렸죠. 죄송. 여기가 틀렸겠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45 기준에서 2만큼 갔으니까 여기 1시그마네요. 여기는 0.5시그마고 선생님이 2로 생각을 한다 해놓고 풀이는 이상하겠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는 숫자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두 친구겠죠. 그래서 8로 끝나는 거 2번을 답으로 골라주셔야겠습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낚시를 해놨. 네. 자, 넘어가고. 자, 지금 선생님 넘어가는 문제들은 다 비슷한 문제들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어느 도시에서 공영자전거 1회 이용시간 60분, 평균 60분, 표준편차 10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공영자전거를 이용해서 25회를 이미 추출. 자, 2단계. 그랬을 때 1450분 이상의 확률. 이걸 3단계에서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정규분포 표를 쓱 그리고 여기서 60분은 똑같다 했고 표준편차는 10분을 루트 25로 나눠야겠죠. 이렇게 나눠주고 자, 총 합이 1450분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하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딱 집어넣는 건 표본의 평균이죠. 표본 평균. 지금 보시면 총 합이잖아요. 뭐에? 25회를 추출해가지고 그 이용한 시간의 총 합이죠. 그러면은 이 값을 25로 나눠야 표본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가 표본을 다 합치고 이 녀석을 n으로 나눠야 이 평균이 나오는 거죠. 표본 평균이. 나한테 필요한 건 표본 평균인데 총합을 줬으니까 이 총합을 n으로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를 25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나눠보면 25로 나눕시다. 차분히 나누면 되겠죠. 자, 5, 125 사용되고 200 그러면 8, 58 그래서 58로 생각을 해주시면 이 58이라는 숫자는 60 기준에서 시그마 하나만큼 빠진 거죠. 그래서 3413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줄줄줄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이 차분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문제들이고요. 10번은 추가로 하나 풀겠습니다. 지금 대충 풀어야겠다 싶은 것들만 체크를 해놨거든요. 같은 문제인데 빠르게 한번 풀어보죠. 10번은 건전지고요. 평균은 표준편차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 중에 n인 표본, 자 표본 X 사이즈도 이제 2단계에서 n만큼 뽑았고 그걸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했습니다. X바를요. 자, 이 X바가 어디에 이제 평균으로 확률로 나타내지는 건 3단계라 했죠. 자, 그래서 3단계를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m에서부터 0.5씩 m에서부터 0.5씩 양쪽을 떨어뜨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고 0.5 마이너스 0.5 한 지점인 거죠. 정확히는 m 플러스 m 마이너스 이건데, 이 값이 8664,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으니까 절반만 보면 0.4332 외우고 다니라 한 그 숫자는 아니네. 077을 외우라 그랬죠. 0332. 그래서 얘가 뭐구나, 이 친구가 1.5 시그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3시간인데 루트 n으로 나눈 거죠. 3시간을 루트 n으로 나눈 값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인 거죠. 1.5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3분의 1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그래서 n 값이 81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81이어야 3분의 1이 나오겠죠. 12번입니다. 12번 정규분포 다 줬고요. 1단계. 자, A, B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률이 낮았겠죠. 자, 항상 색다른 상황이 주어지면 어려워하더라. 표본은 4개씩만 뽑았습니다. 2단계. 자, A, B가 추출한 표본 평균이 모두 10 이상 14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봐라. 자, 표본 평균에 대한 계산은 3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럼 3단계는 11에 루트 4는 2죠. 2로 나누면 1입니다. 그래서 10 이상 14 이하라는 거 표에서 나타내 보면 여기가 11이니까 1시그마 자리에서 14는 3시그마까지 가네요. 3시그마. 여기가 4987. 그리고 여기는 34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잘 더해주면 얼마죠? 둘을 더해준 값은 0048, 0.84가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잖아요. A든 B든. 이제 모두니까 우리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모두 일어날 거야.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 둘은 독립이니까, 독립사건이니까 그냥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0.84의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6으로 끝나는 걸 골라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기본 베이직한 문제들은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도 잘 구별할 줄 아니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들이 그냥 줄줄 나오고 있어서 보이는 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몇 번 풀어보면 적응이 돼요. 그 다음에 네. 이게 몇 단계예요? 얘는 1단계죠. 단계를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돼. 이게 x잖아요. x바가 아니라. 그래서 이 익숙한 숫자, 그러니까 이 a라는 녀석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겠어요? a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간 녀석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면 돼요. 1단계이고요. 자, 그리고 임의 추출 2단계 16개. 자, 표본 평균이 이거 이상일 확률 A-2니까 n 플러스 2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 몇 단계에서? 3단계에서. 3단계 여전히 m, 다음에 4가 아니라 16을 뽑았으니까 1이겠죠. 자, 근데 n 플러스 2는 2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2시그마. 이거 1 확률을 구해봐. 외우고 다니는 이 친구의 짝꿍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죠. 그래서 1단계랑 3단계를 헷갈리지만 않으면 15번 문제도 아주 쉽죠. 쉽다.
너무 쉬워요. 이거 다 쉬워요. 선생님이 그냥 쉽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나온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7번 2025년 9월달 모의고사죠. 정확히는 24년 9월에 시행된 모의고사인데 그때 26번에 3점 정도로 가볍게 나왔습니다. 자, 정답률이 이게 71%짜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3점짜리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통계 단원 맨 끝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 거죠. 찍은 학생들까지 생각해도 공부 안 한 학생이 상당하죠. 40%에 육박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랑 테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공부 좀 하면 다 맞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시험을 못 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공부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회원평균 X가 잠시 끌어주고 그 다음에 모집단이 또 새로 하나 나오네요. 이 친구도 1단계, 2단계, Y. 자, 둘 따로 노는 겁니다. 따로 노는 거예요. 각각 3단계에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 친구는 M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목통이네 자꾸. 자, Y는 이제 X라고 합시다. Y는 6이고 1 제곱이다. 이렇게 정확히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12 확실한 것부터 할까요? 8 이상 8 이상 8은 지금 2시그마에 해당하죠. 그렇다는 것은 12가 이쯤에 와야겠죠.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12가 여기고 이렇게 이랬을 때 이제 둘이 합쳐서 1이 나와야 하니까 22도 마찬가지로 2시그마가 돼야겠다. 그렇다는 것은 시그마가 2니까 4만큼 앞으로 온 거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8이 되겠다. 이게 엄청 쉬운 문제예요. 이게 1, 2, 3단계만 안 헷갈리면 다 맞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이제 틀린 경우는 1, 2, 3단계를 정확하게 구별을 못한 거죠. 공부를 안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일단 끊었다 가겠습니다. 다음에 강의에서 몇 문제 더 풀어보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